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이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굉장히 많은 사건이 또 이렇게 화두가 됐더라고요. 전기차 배터리가 지하주차장에서 폭발을 해서 좀 문제를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절대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 이 리스크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전기차가 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곳에서 왜 사향될 수밖에 없는가? 앞으로 분명히 전 사향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봐 드리고자 하려고 해요. 도지의 형님, 우리 시바견의 형님, 일론 머스크 형님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 형님이 항상 테슬라를 타고 나오면서 이렇게 본인의 회사의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죠. 약간 제가 좋아하는 광기입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라는 차량이 결국에는 전기차밖에 없는 브랜드잖아요. 지금 기성의 현대 기아 자동차 또는 뭐 토요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쉐보레 뭐 이런 차량들과는 다르게 정말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차만 고집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과연 여러분 정말 돈값을 하는 차량인지, 그리고 EV6, EV9,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뭐 여러 차량들이 나오고 있죠 요즘. 이게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면 한 99%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향될 거예요. 왜냐? 첫 번째로는 이 배터리가 조류입니다. 이 배터리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크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그리고 폭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러면은 너무 사건 터지자마자 그 이슈 잡아 가지고 가는 사이버 레카들 마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전기차를 장거리 운행으로 타보셨던 분이나 또는 소유하셨던 분들은 더욱더 몸소 와닿는 얘기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충전이 되면 얼마나 가느냐, 그리고 전기차 충전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대체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그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죠. 그 현대기아의 아이오닉, 그리고 EV6,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정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용량이 53에서 77kWh, 그리고 59.6, 그리고 81.6까지의 kW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100kW급 저충전기로 충전을 급속 충전하게 되면 1시간 만에 100kW까지 채울 수 있는데, 이 차는 81kW까지 77kW까지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EV6나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약 한 40분 정도,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한 50분 정도면 충전이 다 완료될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면 말이죠. 실제로 급속 충전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기차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80%가 되면 급격하게 충전 속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80% 이상부터는 거의 완속 충전을 하다시피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kW급짜리 충전기로 충전을 1시간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완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화학과 학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리튬 배터리 원리는 리튬 이온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을 가지고 충전과 방전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현존하는 그 기술력 가지고는 이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 무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렇게 충전기가 만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꼽은 문제는 돈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차량을 구매할 때는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정부와 지자체에서 2021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했던 금액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1년도에 서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000만원, 22년도에는 900만원, 23년도에는 857만원, 그리고 24년도 현재 와서는 819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보조금 지원 금액은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전기차의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밑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장이 길어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언제 문제냐면요,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 사고를 수리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려야 될 배터리 리프트 장비가 평균적인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어느 공업사 사장님들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배터리 탈착해야 될 사고를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매하고 계실까요? 그럼 지금 계신 곳 주변에 10군데 정도 한번 공업사 전화해 보시면 한 군데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더 문제는요, 이 배터리를 그냥 탈착이 아니라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골때리거든요. 이 배터리가 무려 2,500만원 정도 합니다. 배터리 그냥 조금이라도 찍히면 전기 장비 같은 경우는 교환하는 게 무조건 답이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럼 공인 비용 포함해서 거뜬히 3천만원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사고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일적인 특성상 차량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같은 바디를 쓰고 있는 BMW i4와 M4를 비교를 해볼게요. i4의 이 무스 테스트 차선 변경이죠. 통과한 속도가 시속 75km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M4 같은 경우는 시속 76km를 통과를 했죠. 그나마 코너링이 아주 강력하다는 BMW 차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버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경제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석유 매장량에 대한 분포인데요. 물론 내연기관차가 없어진다고 석유가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저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같이 석유로 인해서 부자가 된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가 오일 쇼크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석유 매장량이 많아가지고 국가의 힘이 발전된 게 아닌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의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주유소들이 많이 갑자기 없어지게 돼버리면 국내외 많은 정유사, 그리고 정유사가 제공하는 일반 주유소 사장님들, 즉 가맹업자들이죠. 이분들이 다 줄줄이 폐업을 하면서 정유사도 위기를 맞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미국이든 중동이든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수소전기차와 같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결국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한 다음 그 수소를 연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에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부라든지 주차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3,250만원.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많이 축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